전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동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 로컬 큐레이터 병광섭 씨. 이 코너가 시작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한 몇 년 하신 것 같은 노련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염을 예. 일부러 지금 기르시는 거죠? 아니죠. 1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면도를 해요. 그럼 예. 일주일을 안 깎으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멋있다. 여기서 조금 게으르면은 예. 일주일 더 이렇게 기를 수도 있는데 그냥 한 2주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예. 산적. 아니 예. 저는 원래 마음에 없는 얘기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 면전에 대놓고도 할 말은 다 해요. 그러세요? 근데 무슨 말을 저한테 하시려고? 수염이 예. 어떤 분은 기르면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저분하다는 저 같은 경우는 예. 수염을 멋지게 길러보려고 한동안 안 깎아봤거든요. 예. 참 이런 방정맞은 예.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아주 간사한 이방 같은 수염 예. 멋지게 안 나요. 근데 우리 병광섭 씨는 전체적으로 정말 멋있게 나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단점이 예. 제 머리 쪽에는 숱이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 오히려 그거를 이제 그 보완하기 위해서 코 밑에 하고 턱에 있는 그러니까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럼 저기 여름이니까 예. 지금 입고 계신 셔츠 예. 단추도 한 두세 개 더 푸세요. 그래서 더 분산시키게 가슴 쪽에도 이렇게 가슴에는 없으니까는요. 참 좌우지간 일주일 안 깎은 수염이 정말 멋있는 병광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이 경상북도 영주라고요? 예. 아니 좀 뜻밖이었던 게 영주는 좀 되게 작은 도시거든요. 예. 그렇죠. 뭐 예. 청주에 비하면은 인구도 그렇고요. 예. 거의 한 4분의 1 예.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그런데 예. 저는 아주 그 영주에 대한 예. 아주 애틋한 어떤 그 추억 또는 그 그리움 예. 뭐 이런 등등 저의 마음 속에 그래서 초등학교 여자친구 중에 영주라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요. 예. 되게 예뻤습니다. 뭐 이렇게 지난 벌써 그러면 한 40년도 더 된 거의 50년 가까이 된 그때 이야기니까. 근데 영주가 생각날 때마다 저는 영주를 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예전에 저는 남자인데 친구 가운데 손영주라는 애가 있었어요. 남자도 있어요. 제 선배도 영주라는 선배가 있어요. 남자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첫사랑 영주가 떠오르면서 영주라는 도시가 마냥 좋게 느껴지시는군요. 제가 첫사랑이라는 표현을 안 썼고요. 초등학교 때 친구, 맞아. 여자친구라고 했으니까 이게 혹시 저희 가족이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아마 오늘 문을 안 열어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팩트는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이 그리고 슬쩍 제가 트랩을 한번 깔아봤더니 안 밟으시네. 그리고 사실은 전국에 자치단체가 229개, 300개가 있는 거죠. 사람도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듯이 자치단체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청주도 같은 주자 돌림이잖아요. 청주, 경주, 광주, 원주, 제주 이 주자 돌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동주주 도시라는 이게 고을 주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전국에 229개의 지자체 이름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예쁜 이름이 영주 같아요.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몇 년 됐나요?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영주라는 영화도 나왔었고요. 영주라는 게임도 나왔습니다. 디지털 게임. 그래요? 근데 그 영주는 사람 영주도 아니고 도시의 영주도 아니고 이제 이 어떤 성의 영주를 영주 하는 건데 그것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제 그 초등학교 여자친구 때문이었는지 최근 몇 년 동안 10번도 넘게 제가 영주를 최근에? 샅샅이. 그건 제가 어느 정도 마음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도시에 꽂히면
저도 계속 그 도시를 가는 편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영주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품어주고 싶은 소중한 사람, 품고 싶은 특별한 삶. 6월, 당신의 기대를 품은 새로운 라이프가 옵니다. 초중학교가 바로 앞이라 안전한 초품화 단지에 84 타입 명품 특화 평면까지. 서충주 신도시 월드메르디앙 엔라체 1833-2996 하나자산신탁. 한방특가 도시 제천의 대표 쇼핑몰 제천몰을 아시나요? 자연에서 온 약초와 한방 제품이 가득한 제천몰. 야, 진짜 한방이 여기 다 모였네요. 저도 꼭 가보고 싶은데요. 한방으로 건강해지는 제천몰.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나도 사러 가야겠다. 시선을 압도하는 관능적이고 뜨거운 무대. 뮤지컬 시카고. 베마 켈리의 최정원 윤공주, 록시아트의 아이비, 티파니 영, 민경아, 빌리 플린의 박건형, 최재림. 올해로 한국 공연 21주년을 맞는 시대의 명작 뮤지컬 시카고.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정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 예매는 예스24 1544-6399. 이 공연은 중학생 이상 입장 가능하고 CJB가 후원합니다. 눈을 감고서 그대의 맘을 느껴 지금처럼 그대와 함께하고 싶은 맘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준 흐르는 음악 소리에 그댄 내 곁에 그대와 함께 했던 시간 속에 내가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건 언제나 들려오던 그대의 목소리 따뜻하게 날 알았던 그 목소리 하지만 먼 날 그대 나를 떠나도 지금 기억조차 희미해져 버린 나에도 그대가 나를 부르는 그 시간에 언제나 그대 곁에 있을게 언제나 그대 곁에 진짜의 빛 여러분들의 좋은 글들이 많아서요. 오늘은 지금 경북 영주에 대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어차피 병광섭 씨하고 제가 나누는 이 이야기는 편집을 해서 너튜브에 올리면 되니까 또 의외의 답변을 또 들어볼 수도 있거든요. 병광섭 씨와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록도 가보신 적 있어요? 안 가봤어요. 저는 딱 한 번 가봤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아주 예전에 갔는데 그 선입견이라는 게 진짜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근데 소록도를 가보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예쁜 섬이 있기는 있구나. 깨끗하고 모든 게 다 풍광도 좋고 근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걸 가꿨다는 얘기를 듣고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 바깥에서 퀴즈 못 들으셨다면서요. 중요한 퀴즈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때문에 이번에 유럽 갔잖아요. 예. 영국 초청으로. 예. 돌아오는 길에 오스트리아하고 스페인을 거쳐서 오는데 스페인에서 주 오스트리아 대사를 통해서 이 수녀님들 수소문을 하셨나 봐요. 우리 정부에서. 예. 소록도에서 이 두 간호사 두 분이 청춘을 다 바쳐서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나 뵙지는 못하고 대신 뭐 홍삼하고 담요하고 몇 가지 선물 세트를 마련해서 이제 그걸 드렸더니 이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답신을 보내신 거야. 한글로. 예. 이분들이 대단하신 게 저는 다큐멘터리를 또 봐서 더더욱 기억에 오래 남는데 새벽에 소록도에서 마치 그 빚쟁이들에게 도망 나오듯이 조용히 나오세요. 마을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 소록도의 어머니라고 불리우시던 두 분이니까. 그러니까 짐 되기 싫으니까
43년 전 들어갈 때 그 다 해진 손가방 하나씩만 들고 그대로 나오셨어요. 예. 그리고 자신들의 고국으로 갔어요. 다시.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 두 간호사분이 전라도 사투리를 그렇게 구수하게 오랫동안 예. 그곳에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한국말 어마어마하게 잘하세요. 그리고 항상 쾌활하시고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울지마 톤스의 그 이태섭 신부님 있잖아요. 예. 그분도 아프리카 수단 거기에서 그 한센인들 모여 사는 집성촌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잘 알죠. 그분 네. 뭐 이 다큐멘터리 예. 또 공연으로도 했을 때도 봤고요. 예. 얼마 전에 뭐 방송에서 예. 그분의 이태석 신부의 그 제자, 예. 그 아프리카 그 아, 제자가 예. 우리나라 와서 의사가 됐어요. 예. 예, 의사가 돼서 그 인턴으로 예. 이렇게 그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고 아주 제가 눈물을 찔끔 좀 사실 좀 감동을 했죠. 이렇게 그 씨앗이 그렇게 씨앗이 사람의 마음, 네. 그다음에 그거를 DNA를 네. 이렇게 주는 거, 네. 그러니까 일종의 유전자처럼 주는데 네. 꼭 내 새끼한테만, 내 자식한테만 주는 것이 생명의 어떤 유전자는 아니다. 어떤 문화적 유전자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적 유전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더 좋은 어떤 이 씨앗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태석 신부님은 가셨지만, 네. 거기서 함께했던 수많은 분들이 그 꿈을 그다음에 그 열정을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가슴이 정말 뭉클했죠. 그 전라남도 그 고흥군에서 이분들의 뜻을 기려서 그런 걸 뭐 선양 사업한다고 하잖아요. 예. 하려고 하는데 이 두 분이 그렇게 그걸 싫어하셨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군에서 오스트리아까지 찾아가서 몇 날 며칠이고 설득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분들의 마음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제2, 제3의 이런 봉사자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혹시 좀 기회가 된다면 예. 그쪽 이 섬 예. 마을, 이게 어차피 동네 안 바뀌니까는요. 그 동네를 큰 동네도 소개를 해야겠지만 작은 동네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섬은 뭐 작은 동네니까 예. 그런 곳도 한번 제가 아주 구석구석 그것도 좋다. 촘촘하게 보고 우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586번의 청자께서 저도 한동안 누군가를 돕겠다고 장사를 하면서 매출의 일부를 기부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맞지 않고 제가 장사를 그만두면서 소액이지만 기부 활동을 하다가 멈추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한다는 것은 아무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실천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마운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글 보내주셨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속 하다가 멈추지 않습니까? 예. 특히 뭐 후원 계좌 일로 통해서 계속 주다가 그만하지 뭐 하고 난 다음에 계좌를 끊어버려요. 네. 다시 하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기 소액이라 하더라도 네. 이렇게 어려운 이웃 네. 또 아프리카 같은 정말 힘든 지역에서 네.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함께하는 그런 십시일반의 마음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좋은 글들 또 잠시 뒤 3부에서 4부에서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영주가 택해졌습니다. 영주 신랑 고향이라고 8058번님, 그런가 하면 7883님은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야, 이분 정말 멋진 분이다. 반갑습니다. 우리 남편이 영주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라고. 그렇군요. 이야. 아니 근데 저한테 왜 모니터를 계속 지난번부터 꺼주시는지 되게 궁금한데. 방송에 집중하시라고요. 예. 어쨌든 영주에 영주에 소수서원이라고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아까 한 가지는 알고 있다라고 하셨죠. 영주에 대해서. 저는 뭐 단순해요. 부석사. 예, 부석사. 영주에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부석사 무량수전일 거고. 또 하나는 소수서원이죠. 아 그래요? 소수서원은 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안동을 네. 그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 소수서원은 이제 옛날에 이제 백운동 서원이라고 해갖고 제일 먼저 네. 서원이 만들어진 곳이고요. 저기 유생의 본고장 하면 많은 분들이 안동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좀 네. 제가 이 말씀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네. 먼저 좀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 예. 영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쁘시겠구나. 안타깝- 자존심이 상하다는 겁니다. 아니 최초의 서원이 예. 백운동 서원이고 그게 좀 나중에 소수 서원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석사의 이 사찰도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아주 훌륭한 그 공간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교 문화하면 영주보다 안동을 떠올리죠. 예, 안동에는 또 드러나 있는 자원들이 물론 당연히 많이 있죠. 영주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뿌리는 안동보다 영주가 더 오래됐다 이거죠. 근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영주 시민들은 상당히 자존심 상해하고 있고요. 그거를 만회하기 위한 그 전략에 아주 이 절치부심하고 있다. 제가 한 10여 번 그 여러 차례 영주를 그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영주가 보고 싶을 때 영주를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보고 싶을 때. 그때마다 그 영주 시민들을 만나고 같이 뭐 회의도 한 적도 있어요. 예, 뭐 세미나도 같이 한 적도 있었고 또 골목골목 둘러본 적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마을 주민들,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주하면 부석사, 그다음에 이제 소수서원 정도. 맞아요. 우리 부석사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무량수전에 배울림 기둥, 그죠? 이게 부석사도 그러면 역사적인 재미있는 것이 정말 많은데 신라 문무왕 6년, 그러니까 676년인데 의상대사가 창건을 했거든요. 근데 의상대사가 창건했을 때 보면은 이제 국보 19호로 지정된 조사당이라는 게 있어요. 조사당? 예, 그 어디냐면 무량수전 그 우회. 그러니까 의상대사의 영정을 모신 곳인데요. 되게 재밌는 전설이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중국에서 이제 나무를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대부분의 이제 고승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다 꽂았더니 거기에 큰 바위가 들어섰다라든지. 꽂은 것까지는 맞는데 바위가 든 게 아니라 사실 부석은 떠 있는 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바위가 떠 있다라는 뜻인데 뜰붙자. 이 조사당에 있는 의상대사의 스토리는 그 본인이 지팡이를 딱 꽂았는데 거기서 꽃이 핀 나무가 그 꽃이 뭐냐면 선비화, 그러니까 선비꽃의 꽃이다. 그런데 골담초입니다. 골담초가 뭐냐면 뼈골자를 써요. 아 그래요? 뼈에 좋은 그 꽃, 약재로도 쓰였다 그럽니다. 보통 5월 달 꽃이 피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재미있는 이제 그 스토리텔링이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많이 아는, 국민들이 많이 아는 거는 이제 당연히 무량수전의 배울림 기둥. 그다음에 거기서 바라보는 노을. 제가 지금 조금 있다가 말 잠깐 멈추면 그 산 정상, 부석사 그쪽 대웅전 쪽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있잖아요. 그건 진짜 보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일출보다 일몰이 훨씬 10배, 100배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배울림 기둥이 그 무슨 뜻이냐면은 실제로 가보면은요.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운데 기둥, 무량수전의 기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절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잠깐 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이제 거의 숨이 막 꼴딱꼴딱 한다고 하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거기를 막 지나가서 이제 돌계단이 있고 돌계단 바로 위쪽에 마루처마 천장이 머리에 닿을 듯 말 듯한. 맞아요. 그제 이제 거기를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올라가죠. 넘어가면 거기에 이상한 기둥이 있기는 있어요. 그게 이제 무량수전이고 무량수전에 있는 기둥이 배울림 기둥인데 말 그대로 왜 그 임신한 그 여자의 배처럼 가운데가 기둥의 가운데가
불쑥 튀어나와 있죠. 요즘 예. 제작되는 원두막 보면요. 예. 원두막 기둥을 그렇게 배울림 기둥으로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안 보셨나 보다. 근데 폼이 안 나던데요. 저 지나가다 보면은 요즘 원두막이 폼이 안 나요. 그 어떻게 무량수전 거기다 갖다 붙였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는 문화재잖아요. 예, 네. 그 부석사를 가는 분들은 꼭 아침에 가지 말고 네. 오후에 가서 네. 한 바퀴 둘러보고 차도 마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이 골담초 네. 이 스토리텔링 있는 그쪽도 둘러보면서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부석사의 특징은 쌩얼미인. 생얼미인. 예, 아. 그러니까 그 옛날 그 부석사의 사찰들은요. 예. 이 단청을 하지 않았어요. 예. 나무에다가 단청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저는 미인 중에 최고의 미인을 쌩얼미인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움, 예. 그 건축 미학을 예. 만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 석양을 꼭 봐주십사 하는 거고. 자, 무량수전은 제가 그래서 짧게 또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목조 건축물로는 대한민국에서 첫 손가락을 꼽아주고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건축가들이 꼭 들려봐야 할 몇 군데 가운데 한 곳이 부석사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몇 안 남은 고려시대의 건축물로 고려시대 중기의 건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현재까지 창건연대가 정확히 밝혀져 있는 것 가운데서는 우리 지역하고 가까워요. 수덕사의 대웅전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고 하고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은 부석사의 무량수전.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실은 부석사를 가는 분들은 대부분이 관광객이라면 무량수전 때문에 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제가 거기에서 또 얍삽한 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한번 예. 저는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찰을 못 오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그 아래에서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걸어가기엔 너무 먼데 하면서 주차장 뒤편으로 해서 새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보셨어요? 전 당연히 갔는데 사실은 네. 죄송해서 그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말씀하시면은 저기요. 저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그 새길로 갈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못 모르고 그 새길로 갔더니 거의 한 7분 능선까지 올라가 버려요. 다 가죠. 바로 앞이 사찰입니다. 예. 거기다 차를 세워두고 안을 들어갔는데 5분이 뭐야? 한 3분 정도 걸어가니까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이거? 더 올라가야 부석사가 나오나? 했는데 제가 간 그곳이 부석사래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부석사에서부터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차는 중턱에 있잖아요.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근데 정말 내려갔다 오길 잘했어요. 차로 간 것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풍광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 새길을 절대 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밑에서부터 네. 걸어서 네. 일쯤은 올라가고 네. 사실 처음에는 지금 사과밭이 많아요. 사과밭을 좀 봐가면서 올라가는데 당연히 땀이 나죠. 네. 그 수고로움을 갖고 부석사의 이 풍경을 보고 마지막 무량수전까지 올라가는 거 하고 네. 그냥 다 8분 능선, 9분 능선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네. 3분만 걸으면 되는 데를 가면 사실 그 재미가 없죠. 그래서 수고로움이 없는 겁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가신다든지 아니면 몸이 불편한 분, 아니면 기저질환 가운데 심장 관련해서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팁이 될 수 있지만 절대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반인들은 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아래쪽에 음식점들 많은데 맞은편 거기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시고 올라가시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경북 영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석사에 머물고 있다는 거. 잠시 뒤 3부에서 이제 진도 뽑도록 하겠습니다. 20살 걷자 집 앞이야 2부 끝곡입니다.
네, 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 경상북도 영주 부석사 그래도 끝장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마무리해야 되나요? 사실은 부석사만. 네. 예, 부석사가 있는 곳이 소백산이지 않습니까? 네. 소백산 여기까지 끝자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부석사의 무량수전을 보면서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조사당의 네. 스토리텔링도 보고 석양 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그 인생의 어떤 달달한 어떤 그 달콤함 또는 어떤 그런 그 황혼에 네. 대한 그 생각을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저 잠깐만요. 저 오늘 저희 녹음하는 거 이것도 너튜브에 올리는 분이 예. 고생 엄청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3부 곡 소개를 안 했어요. 퀸의 Will Rock You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요거 이제 또 잘라서 붙이겠죠 뭐. 예, 뭐. 근데 사실은 네. 거기가 다 소백산 국립공원 소백산 자락인데 부석사 가기 전에 네. 아까 말씀드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 하나인 소수서원을 서원. 먼저 들렸다 가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부석사의 석양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부석사를 먼저 갔다가 소수서원을 가면 오히려 재미가 없어요. 양쪽 다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소수서원을 먼저 네. 가고 그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데 풍기군수로 있었던 주세붕 네. 이 백운동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제일 먼저 졌던 거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학교 때 뭐 교과서에 나왔던 네.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근데 무조건 외웠죠 저희는. 예. 그런데 제가 여기도 몇 번 갔는데 아주 유쾌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의 50%를 예. 저한테 갑자기 신분증 달라 그러더니 할인해 주더라고요. 저기 예. 그건 병광섭 씨가 멋있어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 청취자분께서 예. 제보를 주셔서 예. 하마터면 제가 낚일 뻔했는데 예. 어디 있었는데? 뭐가 여기 있다. 있었습니까? 예. 휴대전화 뒷번호 888번님이 예. 이 번호 좋다. 청주 시민이라고 하니까 소수소원 입장료 50%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제가 같은 동주도시라고 합니다. 동주도시 시민 입장에서 예. 정말 고맙고 예. 감사했어요. 감격스러웠었어요. 50%가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 뭔가 그리고 좀 대접받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소나무 숲 오래된 네. 소나무 숲이 마음에 들었고요. 자 모니터 봐주시고요. 예, 그렇게 나오는군요. 제가 다 준비를 했어요. 예, 이게 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서원 한 바퀴 돌면 옆에 이제 계곡이 있고요. 네. 그 저기를 지나면 네. 이제 돌구 교 네. 다리를 지나면은 몇 개의 그 시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물관이고요. 이제 서원 박물관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서원 네. 유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가 대규모로 조성돼 있어요. 거기서 하룻밤 그 게스트하우스처럼 네. 즐길 수 있는 곳도 있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먼저 보고 그다음에 부석사 갔다가 네. 석양 보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민박을 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코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한 청취자께서 소수소원 사료관 이미 무너진 학문을 다시 이어닫게 했다. 글귀. 소수. 예. 예. 그리고 요 지금 돌다리가 뭐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 뭐 예. 글씨는 안 보이는데 예. 사진과 함께 아까 말씀하신 이게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예. 이게 우리 그 CJB 조이 FM의 청취자 여러분들의 충성도가 되게 높아요. 거의 저기요. 예. 충성도가 뭐예요? 집단 지성의 힘. 집단 지성의 힘이라고 표현하시는군요. 예. 그렇다 하들 이렇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정보를 정확히 올려주시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 휴대전화 뒷번호 2513번님이 조금 전에 병광섭 씨가 한 얘기 그대로 이미 글을 예. 어디 보자 4시 55분 53초에 예. 전 시간대에 보내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수서원 들러 저녁에 부석사 도착해서 해넘이를 보고 내려와서 작은 식당에서 간단히 저녁 때우고 근처에서 숙박하고 다음날 새 해맞이를 했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 겨울인데 소수서원과 부석사의 고즈넉함이 고요함으로 기억됐던 여행입니다. 아이고 정말 좋은
그러니까 가슴에 새기고 간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했을 것입니다. 병광섭 씨하고 코스가 비슷해요, 이분이. 예.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전역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그 마을의 음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뭐를 먹냐면은요. 메밀묵. 메밀묵? 그거 어디나 다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도 메밀묵집이 몇 개 있는데 오리지널로 진짜 원조. 저기 상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상호 저는 이 가게 이름 모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 할머니가 그 마을 할머니가 직접 메밀묵을 쓰시고 직접? 예, 그 아들과 며느리가 음식을 해서 이렇게 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거기서 먹는 메밀묵 맛하고 그 주변 다른 집에서 먹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마도 다른 집은 아마 그 슈퍼 같은 데 떼와서 하는 것 같고 여기만 오리지널 그러니까 저 원조의 이 품격을 맛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절미하고 기지떡입니다. 인절미? 왜 인절미에는 반드시 콩가루가 들어가잖아요. 풍기 쪽이요. 콩이 유명합니다. 콩가루, 인절미. 그다음에 풍기의 콩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기지떡도 같이 만드는데 사실은 풍기 거기에 좀 소백산 자락계 이 지역에 풍기읍이 있지 않습니까? 풍기에 3가지 명물이 있습니다. 저는 풍기하면 자동으로 그 입에 딱 감기는 게 풍기 인견. 그 하나의 브랜드가 됐죠. 풍기 인견. 또 그리고 인삼? 풍기 인삼 또 하나는 모르겠는데. 풍기 사과. 사과 맞아. 사과가 보통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50년에서 100년 din 이 수령의 사과 밭이 언덕 쪽으로요. 제가 저도 좀 아는 척해도 돼요? 그럼요.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그 영주시 그쪽이요. 해발 한 200m 정도의 위치에 있대요. 그런데다가 일교차가 심해서 사과가 그 땅도 워낙 그 땅 질이 좋으니까 사과가 유난히 달고 맛있대요. 그래서 우리 충북 지역도 사과가 맛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충주나 그쪽. 그렇죠. 이제 그 괴산, 보은 이렇게 산이 많은 데에서 자란 그 과일이 훨씬 더 당도가 높고 또 맛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가 그래서 풍기 인삼, 풍기 인견, 풍기 사과 이 3가지가 명물인데 잠깐만요. 근데 왜 인삼은 그렇다고 쳐요. 토지라고 관련이 있으니까. 인견은 왜 생뚱맞게 풍기 인견이에요? 저는 사실은 인견이 무슨 뭐 개가 입는 옷인가 처음에 인견 해갖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기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인견 박물관도 있고요. 아주 오래된 인견 공장들에서부터 인견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쇼핑 거리까지 있는데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곳이 유명하냐는 거죠. 그 역사적으로 그 상당히 그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어쨌든 저 북쪽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마지막까지 가는 데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가다가 사실은 힘들어서 정말로 그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그 정착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요. 그쪽으로 풍기 쪽으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풍기 쪽에 정착을 했다 그럽니다. 전쟁 때.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밭을 일구든 그죠? 그때 그 이 인견을 만드는 기술을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피난 오다가 거기에 정착하면서 인견 공장을 집단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풍기 인견 해서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야, 저절로 들어온 복이네요, 이게. 그래서 지금 거기 박물관도 만들어지고 해갖고 저는 아주 이게 그 인견의 원료가 나무예요. 근데 예전에는 실제로 거기가 소백산 자락에 있는 나무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고 수입을 하죠. 자, 원료를. 청취자분들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곳을 여행하면 다시 못 올 지금이라 생각하고 모두 가슴에 담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지역 가서 시티 투어를 해도 되지만 기론득의 음악 앨범 이 코너를 듣고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킷리스트에 꼭 이 방송에서 소개된 곳들을 꼭 한번 가보는 이걸 버킷리스트로 넣고 싶다는 이런 분이 계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병광섭 씨는 그동안 경북 영주 쪽 다니시면서 시행착오도 많으셨을 거고 좀 헛발질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러다가 예. 이제 나중에 종합편으로 다음에 혹시 내가 아는 분이 영주를 간다면 이렇게 소개해야지. 그 노하우가 생기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성이죠. 예. 그죠? 왜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무언가를 보고 담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공간성이죠. 어디로 갈 건가? 거기서 무엇을 볼 건가에 대한 공간성. 그다음에 내용이죠. 거기서 어떤 체험을 할 건가? 무엇을 먹고 이런 건데 시간성, 공간성, 내용성 이 세 가지를 감안할 때 영주는 크게 세 개의 클러스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소백산 권역. 예. 그러면 이제 이 부석사가 있고 예. 소수서원이 있고 관련된 주변에 인견, 인삼, 사가 이런 것들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원도심, 영주시 원도심 권역입니다. 이건 생각지도 못했네. 원도심은 아직 우리 국민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그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가면 그 외나무 다리가 있는 무선마을 쪽. 이죠. 거기랑 영주 댐도 있어요. 근데 이 무선마을은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원도심, 영주 시내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숨어 있는 볼거리, 숨어 있는 진주. 어차피 진주는 숨어 있고요. 그거를 다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듬을 때는 누가 다듬습니까? 영주 같은 경우는 영주의 행정을 중심으로 한 기관, 그다음에 영주의 시민.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함께 다듬어서 영주라는 어떤 이 보석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소백산 권역, 원도심 권역, 그다음에 무선마을 권역 이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 여행을 하시면 좋겠다. 그럼 전 시간 때 저희가 이야기 나눈 건 소백산 권역을 자연스럽게 한번 훑어본 거네요. 그렇죠. 그럼 원도심 권역은 뭐가 있죠? 원도심은 영주시가 특이하게도요. 중앙선, 영동선, 경북선 기차가 만나는 곳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 교통이 잘 발달돼 있어서 철도 교통의 중심지라는 그런 이 명성도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철도와 관련된 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예컨대 역사가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철도 기지창이라고 그러나요? 이것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레일이 한 30개 이상이 쫙 펼쳐져 있는 공간을 제가 봤고요. 레일이 30개 이상이요? 그렇게 넓은 부지가 있어요? 기지창이니까. 그리고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 역이기 때문에요. 그 시대에 만들었던 영무원들이 묵었던 곳을 우리가 예전 시간에 대전역을 얘기하면서 관사, 꼴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영주에도 그래 관사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골목길 일대가 바로 관사골이 있는 그 주변이 근대문화유산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 정부가 체계적으로 보존과 활용에 대한 종합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단계적으로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근대문화유산의 숫자 한 2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이 약 10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선마을 권역. 무선마을 권역하고 아까 그 댐 얘기하셨잖아요. 그 영주댐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오늘 많이 배우네. 저도 우리가 큰 사대강을 중심으로 한 그 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영주댐은 낙동강의 지류입니다. 그죠. 내려가면 이제 낙동강으로 가는 건데 이것도 풍수와 관련된 수위 조절을 위해서 영주댐을 만들었죠. 그 영주댐 밑에 소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 캠핑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을 즐기진 않습니다. 번거롭고 그래서 근데 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토 캠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박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램핑도 할 수 있는 이미 유명해졌구나. 돼 있어서 소나무 숲에 있는 이 캠핑 얼마나 그 솔잎 향이 가득할 거 아닙니까? 왜 그 무선마을의 외나무 다리는 정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특히 젊은 이 청춘 남녀들이 그 외나무 다리에서 인생샷 한 방 이렇게 찍고 추억에 남는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원도심에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아까도 안동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먹을 것도 안동이 더 많은 것처럼 헛제사밥, 간고등어 이렇게 다 안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유교 문화의 뿌리는 안동이 아니라 영주라고 예. 영주 시민들의 자긍심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오히려 헛제사밤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다. 그래서 제사 음식이 아. 영주가 정말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영주역 인근에 7개의 전통시장 골목이 있습니다. 그럼 종가댁도 당연히 그쪽. 그렇죠. 그 종가댁으로 보면은 거기서 그분들이 자랑하는 영주 시민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무심천이 가로지르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서천이 가로질러요. 서천? 예, 예. 무심천보다도 훨씬 더 물이 많더라고요. 하천 크기는 비슷한데 예. 물길은 훨씬 더 깊고 넓은 거를 좀 확인하는데 그 산자락에 예. 서천이 보이는 산자락에 뭐가 있냐면 삼판소 고택이라는 게 있어요. 삼판소 고택? 예, 그러니까 그 고려 판서? 말부 그렇죠. 예.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연이어 3분의 판서가 이야. 예, 살았던 곳이고 예. 조선 개국의 1등 공신이라고 해요. 정도전이 정도전. 살았던 곳이고. 아, 그곳이 그러나요? 예, 그래서 아. 거기서 보면은요 서천, 하천이 펼쳐 보이고 원도심의 풍경이 쫙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 사실 삼판소 고택을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충북 음성에 가면은요 예. 건근 3대 묘소가 있습니다. 어느 그건 무슨 분이시죠? 뜻이냐면은요 예. 조선 그 개국의 그 1등 공신 예. 여기 왜 그 정도전 얘기했지만 또 건근이라는 분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음성. 그다음에 용비어 청가를 집필한 건재. 예. 그다음에 수양대군의 참모였던 건남. 그러니까 건씨의 이 자손들이죠. 이게 3대가 함께 살았던 그 묘가 예. 있듯이 이제 영주는 삼판서 고택이 있다는 거고 예. 그 아래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재미있는 문화 공간들, 문화 파출소, 갤러리, 카페 등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특이한 그 먹거리가 있어요. 아까 그 안동하고 비교해서 음식 얘기했는데 예. 배추전. 예? 배추전. 전. 파전처럼 전은 전인데 예. 배추를 깔아서 이 기름에 이렇게 아니 그 강원도 쪽에 비슷한 배추전들 있기는 있죠. 이건 제사용이죠, 그러니까. 제사용. 그다음에 문어숙회. 아, 문어숙회. 이것도 제사용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 문어숙회하고 배추전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안동하고 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안동이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좀 기회가 되면 안동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어쨌든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 골목길에 대한 이 스토리텔링이 있고 건축의 공간에 대한 가치가 아주 그대로 살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네요. 뭐요? 영주 도시의 그 시장 중에 하나가 인생 고깃거리라는 그 고기 전문 골목이 있어요. 고기 육고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인생 고깃거리. 거리 이름이 인생 고깃거리입니다. 인생 고기서 고깃집 뭐 이런 표현하듯이. 인생 고깃거리인데 예. 영주 소고기가 유명합니다. 영주도요? 예. 그 이유는 예. 가격에 비해서 예. 가격이 저렴하다는 얘기죠. 예. 가격에 비해서 맛이 아주 뛰어나다고. 영주 가면 꼭 소고기를 먹어야 돼. 어느 집을 가든 먹을 만하다. 저기 혹시요. 예. 영주시에서 뭐 특별히 부탁받고 지금 방송하시는 건 아니죠? 방송이 혹시 영주까지 가나요? 가지는 않죠. 가지는 않겠죠, 그죠? 요즘 세상에 다 스마트폰 어플로 듣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보대사 같으세요. 제 초등학교 그 여자친구가 영주였는데 그 친구가 생각날 때마다 저는 영주를 갔다 왔다고. 지도상으로 동쪽으로는 봉화군, 서쪽으로는 충북 단양, 남쪽으로는 안동 예천, 그리고 북쪽으로는 강원도 영월하고 접경을 이루고 있고요. 저희도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청주시청 행정의 중심 청주시청에서 영주시청까지 145km. 자차를 이용했을 때는 2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휴게소 한 번 정도는 들리시겠죠? 그러면 2시간 반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고속도로로 가시느냐 국도로 가시느냐, 이 영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국도로 가셔도 되고 고속도로로 가셔도 되고, 대중교통은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인데, 첫 번째는 청주시청에서 오군장역으로 가서 영주역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 그런데 단점은 하루에 기차가 2번 있다는 거. 요거까지 말씀드리죠. 오군장역에서 오전 8시 49분 그리고 밤 9시 10분 무궁화호 기차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오군장역에서 제천역 있죠. 청주에서는 곧바로 제천역까지 제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가실 수 있잖아요. 요렇게 가시면 제천에서는 자, 제가 자료 뽑은 거 보이세요? 이 아래 KTX 무궁화 누리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영주 그리고 제천역에서 영주역까지는요 시간이 근거리예요. 걸어서 한 천천히 가면 10분.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스텝으로 가면 한 15분. 예. 네. 그 사실은 그 교통 편의를 네.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고속도로로 그 가는 길이 있고 네. 국도로도 가는 길이 있고 네. 그러니까 제천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 괴산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라 그러죠. 네. 거길 통해서 그 안동을 지나서 영주로 가기도 하고 네. 갈 수 있는 길은 많은데 다만 지금 기차를 그 설명해 주셨는데 청주에서 기차 타고 가기에는 좀 불편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2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 좋은 팁을 제천까지 가서 제천에서 기차를 타면은 훨씬 더 좋다. 그 제천 여행을 그 기차 여행을 할 때 영주가 그런 그 콘텐츠를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천에서 영주 가는 열차는 하루에 11차례나 있습니다. KTX가 주를 이루고요. 군데군데 무궁화호 그리고 누리로라고 무궁화호하고 급이 같아요. 누리로 기차까지 해서 하루 11차례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매 시간에 한 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3412번 애청자께서 영주 옆 동네에서 청주로 시댁이 이쪽이셔서 오셨나 봐요. 근데 오히려 가까운 곳은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가봤을지라도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근데 마침 청주 시민은 할인도 된다고 하니까 일부러라도 여행 겸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친정 한번 또 들리시는 거죠, 뭐. 그죠? 자, 영주에 대해서 뭐 지금 빠뜨린 거 있으세요? 영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예. 이제 그 영주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 자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선비 문화와 그 유교 문화 또 네. 불교 문화 이런 것들하고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언택트 관광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치유, 힐링 관광. 실제로 소백산에 국립 산림 치유원 아, 그런 데가 있어요? 예, 산림 치유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데 예약을 해서 하룻밤 거기 그 아주 유명한 그 이 분이 그 원장으로 있을 겁니다. 고도원. 예? 거기가 또 그쪽이에요? 예, 그분이 거기 원장으로. 저기 있고요. 제가 모니터로 지금 뭐 보고 있는지 우리 변 선생님도 보시잖아요. 제 인공위성으로 지금 위성 사진을 보고 부석사 예. 예, 사진입니다. 그런데 예. 한 청취자께서 예. 깜짝 놀랐습니다. 9341번의 청자께서 인공위성 사진으로 지금 보고 있대요. 우리의 이야기에 예. 예,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 정도인가 하면서 우리가 아니라 예. 변 선생님은 저의 얘기? 못 믿는 거죠. 못 믿는다. 이제 변 이거는 선생님 충성도가 잠깐만요. 높지 않아요. 이야기를 듣고 기지창이 제가 그렇게 넓어요? 했더니 이분이 위성 지도로 확인을 했는데 예. 기지창에 철길이 35량 이상 돼 보이네요. 와,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여기가. 저는 뭐 어바웃으로 네. 왜냐면 그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지나면서 보니까는 다리도 한 200m 정도 되니까는요. 위에서 볼 수 있어요? 예, 다리를 지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요. 거의 뭐 내가 서울역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까는요. 예. 대단하네요. 예. 자,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는 50년 전쯤 나이 먹는 것도 계산을 제대로 못하네요. 이런 걸 보내주셨고, 근데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부석사나 뭐 서원이나 다들 고즈넉하다 조용하다 하는데 저만 잘못 갔다 왔나 봐요. 저는요 갔을 때마다 그 대웅전 쪽하고 무량수전 쪽이 허전하고 오죽했으면 바깥에 쓰여 있어요. 수행 중 그리고 정숙해 주세요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떤 분이 사람아 사람 사는데 이 정도 소리는 나야지 뭐 관광객들 오셔가지고
참 북적북적 그 정도로 유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을 거고. 자, 요거 답변해 주세요. 한 분이 요런 얘기만 또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 봐요. 꿀팁. 그 부속사 꿀팁 저희가 하나 전해드렸었죠. 그랬더니 이분도 역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차로 중턱까지 모셔다 드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내려갔다 올라갈 경우 시간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러면 예. 어른들을 차로 그렇죠. 그렇게 하고 건강 내려갔다가 예. 걸어서 올라갈 경우 예. 그러면은 주변이 이제 그 사과밭이 좀 있고요. 마을에서부터 주차장에서 올라갈 경우에 예. 제가 보기엔 한 10분에서 15분 젊은 친구들은 더 걸리던데. 아니요. 젊은 친구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 걸 거고 그다음 천천히 걸어도 20분 채 안 걸립니다. 자, 5378님은 15분 정도 생각하시고요. 뭐 저 기준 삼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갑니다. 저 표정은 뭐지? 가소롭다는 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중간 정도 올라가는 주차장은 연세 많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심각하게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라고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이 났는데요. 그 부석사 올라가는 초입에 음식점들 쭉 많이 있고 주차장도 크게 이렇게 마련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예전에 어느 건축가가 그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주차장 터 있잖아요. 예. 원래 거기가 주차장이 없었대요. 훨씬 더 저기 아랫마을 밑에 예. 거기서부터 원래 올라가는 게 정석이고 그래서 건축학도들은 그걸 다 배운대요. 이 부석사가 얼마만큼 과학적이고 건축적으로도 거의 뭐 퍼펙트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구성을 해서 예전에 창건을 한 절이래요. 그 절이.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뭘 알아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소백산을 많이 간다면 저는 여우를 좀 보면 어떨까? 소백산 여우. 뭐 청취자분들하고 짜셨어요? 왜요? 뭐가 있었나요? 0888. 아 그렇구나. 영주에 여우 생태 관찰원도 있습니다. 예, 부석사로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자가용으로요 승용차로 가는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좌측에 여우 생태 관찰원이 있는데요. 이게 소백산 여우가 천연길 인물입니다. 예, 일종의 뭐랄까 붉은 여우예요. 그냥 여우도 아니고 체계적으로 여우를 생태계 차원에서 보존도 하고 이 사육도 하고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특화시키고요. 또 그 마을 가기 전에 관찰원 가기 전에 순웅 역사 마을. 역사 마을인데 작은 마을이지만 그 안에 성곽도 있고 보호수도 있고 향교도 있고 뭐 오래된 고분군도 있고 그 입구에 보면 여우가 하나의 캐릭터로 이렇게 우리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휴대전화 뒷번호 888님은 놀리셨을 것 같아요. 왜요? 이분이 문자를 올리자마자 바로 지금 병광섭 씨가 여우 생태 관찰원. 근데 거기는 붉은 여우입니다. 일반 여우가 아닌 거죠. 자, 9341의 청자께서는 화물차 운전을 하신대요. 중앙고속도로 중령터널 나와서 풍기시가지가 보이거든요. 지대가 높은 곳인데다가 화물차가 워낙 높잖아요. 화물차 차고가. 그래서 풍기 읍내 뷰가 화물차에서 보면 끝내줍니다요. 이렇게 문자를 그럴 수 있겠다. 워낙 지대가 높은 데다가 더군다나 높이가 차고가 높으니까 이런 건 뭐 생각지도 못했었네. 지금 뭔가 또 막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입을 그래서 아닙니다. 사실은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이 생업이지 않습니까? 그 좋은 풍경을 차 안에서만 보기 사실 아깝죠. 잠깐 내려서 쉬었다 가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삶이 이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어깨너머로만 이렇게 봐야 되는 안타까움이 많은데 조금 삶의 여백을 만드셔가지고 쉬었다 가는 것도 참 저 오지랖. 아니 근데 아주 좋은 오지랖이에요.
가면서 잠깐 정말 예.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물량을 안 맞추면 큰일 날 게 아니라면 어차피 한 번 쉴 거라면 이런 곳에서 잠깐 쉬어서 호흡도 하시면서 졸음도 쫓고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병광섭의 동네 한 바퀴 경북 영주시였습니다. 너무 뜻밖이었어요. 다음 주는 또 어디가 될지 저는 벌써 다음 주가 기다려집니다. 오늘 좋은 정보 잘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몰랐던 거죠. 그러면 예, 예. 좀 많이 배우게 되고 많이 알면 예. 덜 배우는 거고. 그죠? 아, 뼈 있는 말씀이시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진행자께서 네. 잘 모르는 곳을 많이 좀 선정을 해야지. 아니 뭐 저의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굳이 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변광섭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